반갑습니다. 삼별의 버리지로 200억 만들기 TV입니다. 자, 아침에는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나옵니다. 아마존 14% 폭락에 나스닥 4%. 아마존이 미 시총 3위죠.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입니다. 미국 시장의 3위면 전 세계의 거의 3위 수준인 아마존이 14% 폭락을 했으니 나스닥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 전체에 4%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분기 적자를 발표한 아마존, 여파로 나스닥까지 지금 대폭락을 했고요. S&P 500은 3%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8 출발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2.9까지 상승했죠. 자, 이 아마존 기업이죠. 이날 아마존은 나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40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0만원 넘죠. 한 50만원 내린 24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가 2주를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빠져서 2020년 6월 이후 2년 전 주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자, 월간은 아마존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기존 5,000달러에서 3,800달러로 낮췄다. 아마존은 지난 1분기 임금과 생산 향상 비용을 포함해 6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실 아마존의 적자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전기차죠. 전기차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어 바로 적자 폭이 커졌다. 아마존 장기적으로는 좋다. 기대 유지. 저는 이 우량한 종목이 대거 빠지길래 3,500달러 이상 갔던 게 지금 2,500달러니까요. 제가 2,500달러에 2주를 샀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또 아마존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마존 주가가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하여튼 2주를 매수했습니다. 애플, 알파벳, 구글이죠. 이런 종목들도 하락했다. 반도체주 SOXX도 하락했다. 아마존의 급락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충격을 줬다. 애플은 공급망 문제가 3분기 수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영진의 발언에 3.6% 하락했다. 알파벳은 구글이고 3.7%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메타도 하락했다. 테슬라는 0.77 하락했고요. 리비안과 루시드도 내렸다. 반도체주, 이게 지금 SOX에서 주요 종목들이죠. 엔비디아, 인텔, AMD, 마이크론, 퀄컴 다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도 내렸다. 조정 단계에서 더 힘든 상황으로 악화 가능.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죠. 밑으로. 더 힘든 상황으로 악화도 가능하다. 이런 뉴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유가는 엇갈렸다. 달러 약세 마감. 그래서 유가는 1.17% 내린 104달러로 마감했다. 달러는 약세다. 금 가격은 상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32,977입니다. 939, 거의 1000포인트 빠질 상황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장 시작부터 쭉 이렇게 하락을 때렸습니다. 퍼센테지로는 2.7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12,334입니다. 15,000까지 찍었던 나스닥이 지금 12,000을 찍고 있습니다. 536, 마이너스 4.17% 빠졌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쭉 하락했습니다. 자, S&P 500은 4,131입니다. 155포인트 빠졌고요. 마이너스 3.6%입니다. 쭉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죠. 드디어 3,000이 무너졌습니다. 2,919, 136 빠졌고요. 4.4 빠졌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5% 올랐었는데 오른 거 싹 반납하고 원위치로 갔네, 그죠? 나스닥 100은 12,854, 601포인트 빠졌고요. 마이너스 4.4 쭉 빠졌습니다. 월요일 날 국내 ETF 나스닥 100,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2차전지, 자율주행 전부 다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아래 이틀간은 상승을 했었는데요. 또 상승물을 반납하기 생겼습니다. 자, 3별 에버리지로 200억 만들기이기 때문에 저는 SOXL 어제도 300주 정도 줍줍했습니다. 지금 한 SOXL만 1300주 정도 됩니다. 자, SOXL이 어제 22달러까지 빠졌습니다. TQQQ 36달러까지 빠졌습니다. TECL 41달러, FNGU 11달러, BOLZ 7달러, 12%, 8%, 12%, 13%, 13% 빠졌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빠지다니 참 정신이 없습니다. 자, SOXL 차트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1차트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200일 평균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했죠. 1차트로 보면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언제 사실은 1차트로 보면 언제 이렇게 반등할지 사실은 표가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00 지지선이 요 제일 밑에 있는 선입니다. 터치를 했죠. 지금 찍었습니다. 찍고 올라갔죠. 찍고 올라갈 겁니다. 요게 200 지지선이거든요. 지금 차트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고요. 미중 무역 분쟁 때도 200일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요 내려오다가 200일 찍기 전에 올라갔고요. 200일 돌파했네, 그죠? 코로나 때는 돌파하고 올라갔고요. 더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0선을 어떻다고요? 예, 터치했습니다. 약간 돌파했습니다. 사실 23달러가 200 지지선입니다. 200일 평균 지지선입니다. 자, 돌파했다. 돌파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라. 소망을 해봅니다. 자, TQQQ 한번 보겠습니다. TQQQ 주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차트로. 자, 요게 지금 121선이고 121선은 이미 이제 깨졌습니다. 121선을 깨졌다는 거는 200일 평균 지지선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것도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기점으로 반등할 수가 있는 거죠. 평균 지지선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균 200일을 기준으로 볼 때는 요 선에서 주식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내려갈까 거기서 반등할까의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지지선입니다. 자, 조금 더 좁혀보면은 200일 지지선이 보이죠? 요 하늘색 보세요. 200일을 찍고 올라가고요. 200일 돌파하고 코로나 때 200일 돌파하고 올라갔죠. 지금 200일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33달러가 200일이거든요. 200일 평균 지지선이거든요. 33, 34 지금 36입니다. 지금 사실은 줍줍해야 되죠. 저는 어제도 이 TQQQ도 줍줍을 했습니다. 한 50주 정도 줍줍했습니다. TECL, FNGO, BOLZ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BNKU 10% 하락했고요. 리비안 6%, 테슬라 0.7%, 루시드 4%, 알파벳 구글이죠. 3.7%, 엔비디아 6%, AMD 4%, 거의 뭐 전 종목이 하락했고요. 중국 관련주 조금 이렇게 일부 종목이 상승한 게 있습니다. 자, 애플 3.6%, 마이크로소프트 4%, 아마존 14%, 구글 3%, 테슬라. 자, 여기서 아마존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주 차트로 보면요.
요게 200일 평균 지지선인데요. 어제 하루 만에 대폭락을 해가지고 이거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은 지금 보면은 200일선을 터치 안 합니다, 원래.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도 보면은 120일선에서 터치하고 올라가고 터치하고 올라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120일 터치해야 되는데 어제 실적이 적자 1분기 적자 실적을 발표하는 바람에 어제 하루 시간 15% 대폭락을 했습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자, 1차트 차트 모양은 이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쨌든 어제 하루는 엄청나게 빠졌다. 14.05% 빠졌다. 자, 키움증권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BOLZ 마이너스 10%, FNGU 마이너스 3%, 구글 마이너스 2%, SOXL 마이너스 27%, TECL 마이너스 2%, TQQQ 마이너스 0.7%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450만원 19%, 19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마존 주식을 제가 두 주를 매수한 내용입니다. 2600에 지금 요 매수한 것보다 지금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는데 제가 두 주를 매수했습니다. 요거는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된 거고요. 자, 수고하셨고 오늘 조금 빠진 뉴스나 이 주제로 설명을 하니까 힘이 좀 빠지는데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사실은 공포 가운데서 다 매도합니다. 저는 지금 공포 가운데 매도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지금 손실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계좌 공개도 하지만 국내 ETF도 지금 현재 손실이거든요. 제가 손실을 보고 있을 때도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손실 중인데 왜 매도를 하느냐? 제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 중에 일부 종목이 예를 들면 SOXL이 오늘 장에서 플러스 5%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평가가 손실이지만 저는 10% 범위 내에서는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해버리죠.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저는 이 공포 가운데 매도한 게 아닙니다. 현재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5%가 딱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 이 주식에 대해서 10%를 10% 범위 내에서 매도합니다. 500주 있으면 한 50주 안에서 10주를 팔기도 하고 20주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럼 현금이 확보되죠. 물론 손실을 보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손해 처리가 돼버립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 현금을 일부 확보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더 빠질 때 10% 내서 또 삽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그 종목을 삽니다. 그러니까 SOXL이 제가 어제 16% 올랐거든요. 16%. 근데 10%를 다 팔았습니다. 10%를. 그럼 제가 왜 어제 주식을 또 샀겠습니까? 어제 13%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SOXL이 플러스 16%가 올라서 거의 한 30달러가 됐을 때 31달러에도 팔았죠. 31달러 때 10%를 팔았습니다. 그 10%가 주식수가 꽤 많습니다. 거의 한 100주 정도 됩니다. 그냥. 자, 팔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여기 어제고요. 그제고요. 어제는 마이너스 13%입니다. 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샀다 했지 않습니까? 어제 SX를 많이 샀습니다. TQQQ도 사고요. 왜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31달러에서 100주를 팔고요. 22달러에서 100주를 사면 31달러에 100주를 판 게 22달러에서는 100주보다 훨씬 더 많이 삽니다. 그러겠죠? 110주를 사든 120주를 사든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 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돈을 뭐 좀 남겼냐 덜 남겼냐 그런 점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 수를 늘려야 됩니다. 주식 수를 얼마까지 늘릴 거냐. 국내 ETF 10종목 투자하죠. 제가 ETF 국내 ETF에 투자하는 종목에 2만주 지금 한 7천주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3배 레버리지 위주로 뭐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배 레버리지 위주로 요거 만주를 목표로 합니다. 만주. 현재 3배 레버리지가 지금 2,500주 정도 되고요. 요게 지금 국내 ETF 요게 지금 7,000주입니다. 아시죠? 요게 지금 2만주 가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만주가 가야 됩니다. 만주. 요 3배 레버리지 5종목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주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가 떨어지면 행복하게 못 보내시는데 이거 털어버려야 됩니다. 주가 떨어지면 뭐라고요? 저가. 아니 돈이 무궁무진 있으면은 주가 떨어질 때마다 항상 사면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처럼 저만의 매도 매수법, 주가 하락시장에서도 저만의 매도 매수법. 여러분들 주가가 아무리 하락시장에도 일주일 내내 하락하고 그 다음 주도 일주일 내내 하락하고 이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가 하락시장에는 5일이 일주일이 5일이죠. 5일이면 한 3일이나 4일 하락하고 하루는 올라갑니다. 하루 올라갈 때 일부 종목을 매도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내려갑니다. 줍줍하세요. 또 어느 날 올라갑니다. 그때 좀 파세요. 또 떨어집니다. 5% 이상 10% 빠집니다. 그날 또 사세요. 그러면 주식수가 나도 모르게 많이는 안 늘어나지만 예를 들면 하루에 SOXL 주식수를 돈은 더 이상 넣지 않고 10주만 늘려도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5주만 늘려도 재밌고 이 주식수 늘리는 저는 매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수 늘리는 매도법. 어떻게? 10%, 5%, 10% 오르면 보통 5% 오르면 저는 한 5% 팔고요. 오늘 한 10% 이상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10%를 팝니다. 그럼 현금이 확보되죠. 그 다음날 5%가 빠질 수가 있어요. 이래 보면. 그러면 한 5%를 삽니다. 그런데 좀 더 있으니까 아침에 보니까 10%가 빠져 있더라. 그러면 더 사가지고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매도 매수를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번 저의 매도 매수 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유튜브로 한번 다음에 또 별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감 시황 보고하면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구독 감사드리고 3배 레버리지로 200억 가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